안녕하세요. 노즈랩 강차영 원장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일단은 코끝은 밥을 먹거나 입을 벌리거나 말을 하거나 모든 행동을 할 때 대부분 코끝이 잡아당기는 근육이 계속 잡아당기게 돼 있고, 또 우리가 주로 누워있는 것보다는 앉아있거나 서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력 방향으로 코끝이 잡아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고, 모든 근육이나 이런 게 코끝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튼튼한 지지 구조를 코 안쪽에다가 연골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게 코끝 성형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데, 지지 구조가 약할 때 코끝이 흔하게 처지게 되는 거죠.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원인은 있어요. 수술 방법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도 하고, 수술에 사용된 재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, 코끝이 절대 처지지 않는 코 수술을 해달라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튼튼한 재료로 처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, 코끝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또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불편하시거든요. 또 나이가 들면서 인대나 이런 부분에 힘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살짝 처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하고,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, 그리고 살짝 코끝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를 목표로 코 수술을 하고 있어요. 원장님들마다 선호하시는 수술 방법도 있고 선호하시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 다르실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귀용골이나 이런 말랑말랑하고 좀 부드러운 재료를 갖고 자연스러운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, 과감한 높이나 들린 거를 많이 내린다든지 짧은 코를 좀 길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아무래도 그 모양의 위치를 유지하는 게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, 귀용골을 갖고 조금 무리해서 모양을 내면 코끝이 좀 처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코끝이 처져서 수술하시는 분들의 수술하는 가장 많은 수술 방법 중에는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코끝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중격에다가 비중격 연골이나 기증늑연골 아니면 자가늑연골 같은 튼튼한 연골을 사용해서 연장을 해서 코끝을 거기다 묶어 놓으면 그래도 제일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.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. 비중격이라는 연골이 튼튼하고 좋을 때, 그때는 남아있는 비중격 연골에 튼튼한 연골을 잘 묶어주기만 하면 코끝이 처지지 않고요. 비중격이 만약에 이제 재수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남아있는 비중격 연골이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중격을 다시 재건을 해주거나 코끝을 튼튼하게 묶어주면 코끝이 처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. 코끝이 처지는 거가 범위가 어디까지 처지느냐, 이거는 되게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, 코끝이 이제 저희가 처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적어도 콧등에서 내려가는 그 콧대 라인보다 코끝이 밑으로 내려오면 처졌다 그러고요. 예쁜 코는 콧등보다는 코끝이 살짝 높아져 가는 느낌이 예쁜데, 콧등 라인보다 코끝이 더 내려가면 일단 처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많이 처지신 분들은 거의 그 모양까지 처지기도 해요. 코끝이 거의 입술이 닿을 것처럼 처졌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 전 코 모양이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. 오늘은 코 성형 수술 후에 코끝이 처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 또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강차영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